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 1 5경기, 그 다음에 세리아 9경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2회차 연속 2월 됐죠. 2월 금액이 한 16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4경기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수원FC와 대구FC 경기인데요. 수원FC 지난 라운드 홈에서 서울과의 경기를 치렀는데 4-2-3-1 형태, 요즘 자주 쓰는 형태죠. 박주호, 김건호의 더블 볼라트 형태의 안정적인 전형으로 나왔었어요. 경기 결과가 1대1 무승부이긴 했는데 이 서울이 연패를 탈출하기 위한 그 서울의 공세에 아주 고전하는 경기를 치렀죠. 김승준과 한승규를 전반 2분 만에 교체 투입하는데 중원에서 힘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공격 찬스가 별로 없었어요. 한승규는 역습할 때 빠른 속도의 드리블 돌파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수원FC 단 4개의 슈팅에 그칠 정도로 힘을 전혀 못 쓴 공격력이었습니다. 이영재 선수가 엔트리에서 제외됐었는데 그 공백이 좀 커 보였어요. 중원의 두 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박지수 중심의 폭백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박지수가 헤딩백 패스한 거를 라스가 프리하게 선제골 기록하긴 했죠. 이건 잘 짜여진 세트피스 전술이었어요. 라스하고 양동현 최전방 공격수들이 아직은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수비력은 안정되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공격력이 아직 관건이죠. 원정팀 대구입니다. 지난 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에드가, 김진혁 트윈타워를 또 가동했어요. 중원에는 치바사, 이진용 이렇게 내세웠는데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이용래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미드필드 운영이 조금 허술한 느낌이었죠. 치바사는 중원에서 사이드로 직접 빠지면서 경기를 넓게 활용하긴 하는데 이날 패스 플레이가 좀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정태욱, 홍정훈, 김재우로 이어진 이 3백은 아주 견고한 모습입니다. 3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3연승, 1대0 3연승을 거둔 이 주역이 3백 자원들이라고 봐요. 황순민도 복귀하면서 정승원이랑 함께 좌우 측면에도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안정감이 생겼죠. 세징야가 결장했을 때 공격적인 운영에서 이게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르지뉴가 개인 기량이 좋긴 한데 공격적인 면에서 딱히 포인트로 연결되는 그런 영향가가 없어요.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에두가가 집중력 있게 득점하면서 또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두 팀 모두 무너졌던 수비 라인이 안정세를 찾은 상황이죠. 수원은 박주호, 김건호 더블 볼란트를 통해서, 그리고 대구는 홍정훈과 황순민이 부상 복귀로. 문제는 공격적인 부분인데 공격력은 대구가 좀 앞서 있죠. 세징야가 없이도 승리를 거두며 최근 상승세예요. 에드가가 최전방에서 확실히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골 사냥도 하고 동료들에게 찬스도 많이 오픈하죠. 휴식을 취한 만큼 세징야의 복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세징야가 없더라도 대구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3경기 연속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버티는 힘이 생긴 대구죠. 아무래도 수원FC를 상대로 유리할 것 같아요. 개막전 맞대결에서는 두 팀이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었죠. 수원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홈팀 수원. 지난 라운드 성남 원정에서 한석종 결정으로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리면서 아주 고전했어요. 고승범이 중앙에서 버텨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고승범은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운영 능력은 좀 떨어졌죠. 최전방 역시 김건희 공백으로 포스트 플레이가 전혀 안 됐어요. 유주한 앞세운 제로톱으로 나왔는데 효과가 없었죠. 정상빈, 강현무 이 두 어린 선수의 속도를 앞세워서 제로톱 플레이를 펼쳤는데 섬세함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정상빈이나 강영묵 두 선수의 역습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주 빨랐어요. 장호익이 후반 초반 부상으로 교체되긴 했는데 대신에 헨리가 들어와가지고 든든한 모습 보여줬죠. 이기재의 왼발 프리킥 한 방으로 승리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김건희, 한석종, 김민호 이 부상자들의 복귀가 수원으로서는 아주 관건이죠. 원정팀 포항, 지난 라운드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신강훈 선수가 이게 오른쪽 풀백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보통 후반에 전술적 변화를 가져갈 때 올라왔던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거 아주 처음부터 시도를 했죠. 임상엽도 후반 조커가 아닌 선발로 나서가지고 오른쪽 측면에서 초반부터 아주 위협적인 돌파, 크로스 되게 오랜만에 아주 좋은 모습을 선발 출전해서 보여줬죠. 타시아 크베시 조합도 전방에서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긴 하는데 이 두 선수 아직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요. 타시의 페널티킥 골 한 골밖에 아직 없죠. 강상우와 송민규도 컨디션이 좋아서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골문 앞에서 제주의 아주 견고한 수비 집중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신강훈의 수비형 미드필더 투입은 미드필더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좀 높여주는 모습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후반에 조커로 투입되는 고영준 역시 뭐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선수 아주 움직임이 영리해요. 그래서 영리하고 간결한 플레이. 그래서 아주 포항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죠. 최근 4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수비적인 부분이 잘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가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다만 수원이 김건희, 한석정 이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통 센터백 헨리도 이제 충분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한석종 출전 여부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갈릴 것처럼 보입니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한석종이 있으면 수원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항 쪽으로 길 것 같거든요. 강상우와 송민규, 포항의 왼쪽 측면 라인을 수원이 막아내느냐도 관건이겠는데 장우익이 나선다면 수월할 것 같은데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왜냐면 장우익이 그래도 원래 측면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포항의 왼쪽 라인을 막아내는데 좀 수월할 거예요. 근데 장우익 선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수원이 베스트 멤버 출전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화끈한 역습으로 3대0 승리를 거뒀었죠. 수원의 승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과 광주 경기인데요. 홈팀 울산은 지난 라운드 인천원정에서 부상으로 빠진 홍철 자리에 전반에는 김태현, 후반에는 서령우 이렇게 대체를 했었죠.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 앞서 있는 만큼 뭐 거의 울산의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긴 했는데 득점이 없었어요. 바코를 교체 투입한 후에 뭐 더욱 공격 기여를 높이긴 했는데 바코 이 선수 확실히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긴 해요. 뭐 드리블 돌파, 패스, 슈팅, 넓은 시야 모든 면에서 확실히 K리그 최상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유효 슈팅이 9개나 됐는데 골문을 열지 못해서 이거 약간 운이 따르지도 않았죠. 속도를 높이면 상대를 지속적으로 흔들었는데 이미 한번 당해봤던 인천이 또 당하진 않았어요. 몸을 던지는 완전 투혼 수비로 인천이 가까스로 막아냈죠. 최전방 원톱 김지현이 폼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속도만 가지고는 상대를 압도하기 힘들죠. 이게 너무 이제 상대 팀들이 울산의 속도전 익숙하기 때문이죠. 지금 3경기째 무득점입니다. 그 미드필드 자원들과 수비 밸런스는 여전히 리그 탑 클래스 수준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광주입니다. 홈에서 대구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했는데 패했죠. 펠리페와 헤이스 이 중앙 라인 그리고 좌우에 김주공, 엄지성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배치를 잘했는데 공격적 운영을 하는데 대구의 그 견고한 3백 이걸 넘어설 수 없었어요. 크로스 중심의 공격을 시도했는데 상대 대구의 제공권, 수비 제공권에 막혀버렸죠. 헤이스는 확실히 수준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고 빠른 역습 전개. 역습이 시작이 되면 앞에를 바로 파괴해서 바로 패스를 쭉 뿌려주는데 이게 아주 광주 공격의 속도를 높여주고 있어요. 펠리페가 고군분투하긴 하는데 상대 집중견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펠리페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엄원상의 복귀가 조금 간절한 상황이죠. 센터백과 골키퍼가 상대 크로스를 흘리는 이런 약간 실책이었죠. 실책으로 실점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수비는 좀 안정적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실점밖에 없어요. 최근 부진했던 울산이죠. 3경기에서 2무 1패 무득점입니다. 이동준과 김인성을 앞세운 이런 속도전에 대해서 상대팀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끝낸 상황이에요. 1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광주의 수비적인 앞선 3라운드 맞대결인데요.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광주의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했었죠. 울산이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이 있는 만큼 펠리페를 앞세운 광주의 공세는 잘 막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수비적으로 나설 광주를 울산 공격 진영이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이죠. 울산은 바쿠의 공격력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의 수비적 운영을 바쿠와 윤빛가란 이 미드필더 진영이 빠른 전개를 통해서 풀어내야겠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는 세리아의 헬라스와 스페치아 경기입니다. 헬라스 베로나 지난 라운드에서 인터밀란 상대로 선전했는데 패했어요. 라조비치, 디마르코 이 왼쪽 라인이 공격적인 호흡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군요. 왼쪽 라인의 공격 전개 통해서 크로스까지 연결하긴 하는데 이 골문 앞에서 좀 마무리가 잘 안 됐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수셋이 5백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밀란 상대로도 아주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르팀 상대로 선방하긴 했는데 역습 한 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실점하긴 했어요. 32라운드 피오렌티나의 경기에서도 공세를 펼치면서 경기를 주도했는데 뭐 페널티킥, 그다음에 그 코너킥 이런 필드골이 아닌 골들로 실점하면서 무너졌었죠. 뭐 라자냐, 베사, 바락 전방에서는 이 세 명이 공격적인 운영을 잘 하긴 하는데 정교함이 좀 부족하면서 득점력이 좀 낮은 편이죠. 최근 3연패 후 칼리아리 상대로 1승 거둔 뒤 다시 4연패 깊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스페치아는 승격팀이죠. 올 시즌 유독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특히 수비 조직에 허점이 많아서 거의 매 경기 포백 조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공격 진영에서는 은졸라가 아웃골로 주도하고 있긴 한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32라운드 인터밀란을 상대로는 행운의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33라운드 제노아 원정에서는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상대 윙어 자파코스타를 못 막고 2대0으로 패했죠. 빌드업 과정에서의 패스 미스도 자주 나오고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15위에 머물러 있긴 한데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한 2점밖에 되지 않아요. 최근 강등권인 칼리아리와 크로토네를 상대로 한 승리밖에는 없죠.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헬라스 베로나가 그래도 스페치아보다는 안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스페치아는 수비 조직이 매 경기 실책하며 위태위태한 경기를 펼쳐요. 공격적인 3톱을 내세운 헬라스가 그래도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스도 최근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1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팽팽한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스페치아의 그 차보시 퇴장당한 후 헬라스가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했었죠. 헬라스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크로토네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최하위 팀과 1위 팀의 맞대결이죠. 먼저 홈팀 크로토네. 지난 라운드 파르마를 상대로 난타전 펼쳤어요. 경기 초반 코너킥 득점에서 앞서가긴 했는데 오른쪽 측면 우나스가 치고 달리기에 아주 능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최전방의 시미는 발밑도 좋고 제공권도 좋고 이날 경기에서 시미가 2골, 우나스가 1골, 센터백 마갈란이 1골 넣으면서 아주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죠. 시미는 최근 7경기 연속골 포함해서 9경기 동안 최근 9경기에서 12골이에요. 12골. 최근 강호 나폴리를 상대로도 3골을 터뜨릴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매서움 뽐내고 있죠. 다만 수비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리그 최다 실점팀입니다. 83실점이에요. 어지간한 K리그 팀들보다도 못한 수비력인데 올 시즌 파르마, 토니로, 베네벤토, 스페치아 이 강등권 팀들에게만 좀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 원정팀 인터밀란입니다. 1위 팀이죠. 지난 라운드 헬라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최근 득점력이 좀 저조한 인터밀란입니다. 골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루카쿠가 4경기째 침묵 중이죠. 오른쪽 측면 하카미가 공격적으로 측면을 파고들고 중앙의 공간이 비면 중앙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과감히 슈팅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킥 찬스에서 위협적인 슈팅이 상대 골문을 강타하면 좀 아쉬운 모습도 보였죠. 수비적으로 나선 헬라스 상대로 공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반 산체스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활력을 찾긴 했죠. 역습 찬스에서 페리시치의 전진 패스를 다름이 아닌 골로 연결하면서 힘겹게 승리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부진에서 벗어났죠. 최근 4경기 연속 1득점에 그치고 있는데 루카쿠와 마르티네즈 이 투톱이 4경기째 침묵 중입니다. 시미를 앞선 크로토네의 최근 공격력이 심상치는 않아요. 다만 수비력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인터밀란이 최근 득점력이 저조했는데 크로토네의 수비력이면 인터밀란이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죠. 1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인터밀란이 6골 퍼부으면서 6대2로 크게 이겼죠. 최근 부진했던 루카쿠와 마르티네즈의 득점포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경기겠죠. 크로토네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AC밀란과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AC밀란은 지난 라운드 라치오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죠. 경기 초반 상대 원투 패스에 수비 진영이 무너지면서 실점했는데요. 또 세트피스에서도 세컨볼 처리에 좀 대응을 못하면서 위기를 많이 맞이했어요. 공격형 섀도우로 나서는 차라놀루와 살라마게스의 공격적인 운영은 좋은데 빠른 패스, 스피드 앞세워서 돌파도 하고 근데 만주피치가 최전방에 나서 있긴 한데 아직 조금 2% 아쉬운 상황이죠. 차라놀루를 앞세워서 공격적인 반격을 하긴 했는데 슈팅이 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한 이런 운이 따르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중원에서 캐시에가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긴 한데 센터백 라인에서 좀 잔실수들이 나왔죠. 질라탄이 최근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 진영에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베네벤토입니다. 지난 라운드 우디네스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했죠. 공간을 향하는 상대 전진 패스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실점하고 말았어요. 수비 시 상대의 방향 전환에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땡기려다가 이것도 미숙해서 바로 찬스를 내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의 기량이 리그 수준에 못 미치면서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베네벤토도 실점이 아주 많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도 떨어져서 결국 우디네스한테 4골이나 내줬죠. 33경기를 치른 동안 66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이죠. 이 허술한 수비력이 문제예요. 공격 진영도 6골에 라파둘라가 최다 득점자로 빈공에 시달리고 있어요.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에 빠진 AC밀란이긴 한데 홈에서 베네벤트 상대로 이변에 빠질 상황은 아니죠. 라치오에게 3실점 허용했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놀로 중심의 속도감 있는 공세를 펼친다면 AC밀란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AC밀란이 전반 토나리 퇴장에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승리했죠. AC밀란의 승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K리그 전북 현대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홈팀 전북 지난 라운드 강원원정에서 백승호와 구스타보를 선발로 내세웠죠. 구스타보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은 되는데 확실히 구스타보가 들어오면 속도감은 떨어져요.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먼저 실점을 했는데 전북의 센터백들이 달려드는 상대 공격수 고무열을 전혀 막하지 못했어요. 후반에 일류첸코 바로 이승기들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교체로 공격력을 높이려고 했죠. 선수 교체 후 공격적인 부분이 이승기 중심 축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좀 잘 되긴 했어요. 그런데 수비 라인을 확 내려앉은 강원을 상대로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가 많았던 만큼 제대로 슈팅 찬스를 못 만들었죠. 바로우가 상대 공 빼앗으며 빠르게 패스 전개해서 쿠니모토가 어렵게 동점골을 넣긴 했죠. 최근 3경기 연속 저조한 경기력이에요. 1대1, 0대0, 1대0. 다양한 조합을 실험으로 홈에서는 다양한 조합을 이제 실험하느냐고 좀 저랬던 것 같은데 홈에서는 최적의 베스트 멤버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제주입니다. 지난 라운드 포항 원정에서 전형적인 3-4-3 베스트 멤버로 나섰죠. 포항이 빠른 템포 경기 운영에 밀리면서 고전하는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미드필더 주도권을 좀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3백 조합과 좌우 측면 윙백들까지 수비적인 부분은 잘 소화했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되게 좋았는데 이 뒤를 신경 쓰다 보니 공격 전개 시에 숫자가 좀 많이 부족했죠. 후반 유승우와 김영욱 등을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속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포항의 경고함에 막혔어요. 중앙 미들과 수비 조직의 밸런스는 완벽히 잡혀 있는데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 겪고 있죠. 안현범, 정우재 이 좌우 윙백의 공격 가담 빈도도 이날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전북의 경기력이 최근 3경기 미흡했죠. 2골이 그치고 있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인 만큼 아주 베스트 멤버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가 되죠. 제주가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 확실한 만큼 이것저것 재지 않고 공격적인 멤버로만 나서야 할 거예요. 제주는 시즌 내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죠. 다만 최근 주민규가 다시 침묵하자 공격력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제주의 수비 늪축구에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고전했던 전북, 이번에는 공격적인 운영으로 풀어낼 것으로 보이죠. 제주의 팀 밸런스가 안정적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북의 승, 무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인천과 강원 경기입니다. 홈팀 인천, 지난 라운드 울산 상대로 3-5-2 전술로 나섰죠. 문주환을 대신해서 이강영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반석을 대신해서 정동윤을 센터백 자리에 한 자리를 투입을 했죠. 이 수비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지난 성남전에서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죠. 아길라르도 미드필더를 배치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후반 김도혁 투입 후에 아길라르, 김도혁 이 중원의 공격 조합은 아주 좋았죠. 오른쪽 측면에서 오재석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전방으로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슈팅으로 마무리가 안 돼서 좀 아쉬웠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몸을 던지는 투혼 수비로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이태희 골키퍼도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빠르게 뛰어나오면서 여러 차례 세이브했죠. 무고사는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 나서지 않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5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치렀죠. 올 시즌 인천의 2번째 무실점 경기였습니다. 원정팀 강원입니다. 지난 라운드 전북전에서 부상 복귀한 마사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김대현과 전방에 배치됐죠. 부상에서 복귀한 임창우도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크로스의 구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죠. 임창우의 측면 크로스를 고무열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하기도 했죠. 임창우의 오른발 크로스 강원의 확실한 무기가 됐습니다. 임창우 오른발 이 확실히 강원 선수들도 느끼니까 공격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공격 전개 시에 의도적으로 임창우가 있는 오른쪽 측면 사이드 전개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김대원과 마사를 배치하긴 했는데 그 역습 공격의 속도가 빠르게 끌고 가지 못한 건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한국영 미들맨 한국영이 공 빼앗기면서 여기서 실점한 부분이 아쉽긴 했는데 실책이 있긴 했었어도 한국영 중심의 그 강원의 수비 밸런스는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며 최근 2경기 수비적인 부분이 안정된 인천이죠. 정동윤 투입으로 수비 라인에 속도감을 좀 챙겼어요. 강원은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팀 전력이 안정세죠. 특히 임창우 복귀로 확실한 크로스 라인이 잡혔어요.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강원이 앞서 있는데 최근 인천 선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 수비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보입니다. 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전반 김동현이 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2대0 완승을 거뒀었죠. 인천의 무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세리아 라치오와 제노아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라치오. 지난 라운드 AC밀란을 상대로 홈에서 3대0 완승 거두면서 지난 경기 나폴리전 패배를 아주 깨끗이 씻어버렸죠. 경기 초반 코레아의 선제골로 손쉽게 앞서가는데요. 공격 전개 시 무리하지 않고 간결한 원터치 패스로 아주 슈팅 찬스를 잘 만들어줬어요. 중원에서 알베르토의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특출납니다. 빠르게 패스를 내보내면서 미드필드 중원에서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는 선수예요. 이모블레와 코레아, 투톱도 빠른 속도로 공격을 전개하죠. 공격 진영 선수들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볼 탈취도 잘하는 편입니다. 역습 찬스에서도 중원에서 최전방 공간을 향한 빠른 패스로 속도를 확 높여주죠. 3백 라인과 레이나 골키퍼의 경고함으로 수비적인 부분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탈락 후에 리그 6경기에서 5승 1패,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홈에서는 리그 홈 10연승 중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한 것밖에 없어요. 원정팀 제노아입니다. 지난 라운드 스페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하며 리그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어요. 왼쪽 측면에서 자파코스타가 폭발적인 측면 돌파로 공격을 주도했죠. 자파코스타가 시즌 2골 2도움에 그치고 있긴 한데 포인트 외에도 제노아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아주 키플레이어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노련한 판데브와 데스트로가 버티면서 17골을 합작하고 있죠. 후반 조코로 투입되는 슈머로버도 순간적인 가속도로 역습 상황에서 아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최근 원정에서 1승 4패로 저조하긴 한데 상대팀들이 상위권의 강팀들이었어요. 뭐 AC 밀란, 유벤투스, 로마, 인터 밀란. 최근 역대 전적 결과도 그렇고 올 시즌 전력상 라치오가 제노아에게 한 수 위 기량을 보이고 있죠. 특히 라치오가 챔스 탈락 후에 리그에 집중하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예요. 자파코스타를 앞세워 제노아가 반격을 노리겠지만 라치오 측면 수비가 충분히 감당할 거예요. 임모블레와 코레아를 앞선 라치오의 공격력을 제노아가 막아내기엔 벅찰 것 같죠. 1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그 라치오가 좀 경기를 우세하게 끌긴 했는데 1대1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라치오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로냐.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 원정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수비력이 무너지면서 5대0 완패를 당했죠. 후반 초반 중앙 미드필더 샤우튼이 상대를 등지르다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밟으면서 다이렉트 퇴장당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탈란타의 공세를 막아내기 급급한 상황에서 퇴장 악재까지 겹치면 이게 5골 대량 실점으로 이어진 거죠. 32라운드 토리노와의 홈경기에서는 무사바로의 역습 상황 확실한 마무리 피니셔로 선제골을 기록했었죠. 빠른 발을 자랑하는 바로를 앞선 역습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박스 안에서 상대 마크가 느슨해지면서 슈팅 허용하는 빈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세트피스에서 세컨볼 저리 미숙으로 동점골도 허용했죠. 최전방 바로우와 공격형 미들 소리아노의 득점력이 최근 좋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입니다.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전력차를 감안해 수비적으로 나설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운영했어요. 2골을 앞세운 왼쪽 측면 공략도 주 공격 루트 중 하나죠. 지속적인 공세로 유벤투스 괴롭히더니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오히려 앞서 나가기도 했죠. 측면에서 상대 가마차기 슈팅에 실점하긴 했는데 피오렌티나가 후반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어요. 32라운드 헬라스 베로나와의 원정에서는 상대 공세에 밀렸지만 역습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살리면서 날카롭게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의 골로 2대1로 승리하고 돌아왔죠. 블라우빅의 17골로 팀 공격을 확실히 리드하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5골, 골 감각이 아주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만고만한 전력이 두 팀의 맞대결이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피오렌티나가 앞서 있긴 한데 이번 경기는 볼로냐가 우세해 보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무사바로우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기록 중으로 상승세예요. 바로우를 앞세운 스피디한 볼로냐의 공세를 피오렌티나가 막아내기는 벅찰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우빅을 앞세운 피오렌티나의 공세도 무시 못할 만큼 이 두 팀의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로냐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칼리아리의 경기입니다. 홈팀 나폴리. 지난 라운드 토리노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다시 연승 시동을 걸었죠. 우세한 경기 펼치면서 무려 25개의 슈팅, 25개나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했어요. 전반 초반 바카요코의 개인 기량에 의한 중거리 슈팅으로 앞서 나갔죠. 이어 오시멘이 단독 드리블 돌파에 의한 골로 쐐기골을 박아냈었죠. 지난 라운드 라치오를 상대로 5골을 몰아친 데 이어 다시 한번 멀티골 경기를 했죠. 최근 5경기에서 11골로 팀 공격력이 아주 매서운 상황이에요. 73골을 기록하고 있죠, 현재.
나이지리아 출신의 젊은 공격수 오시멘은 최근 6경기에서 4골로 골감각이 올라오고 있고, 뭐 오시멘 외에도 인시네가 17골, 로자노 9골, 멀텐스 9골, 그리고 골 넣어줄 해결사가 아주 넘쳐나는 나폴리입니다. 원정팀 칼리아리입니다. 강등권의 칼리아리가 최근 상승세죠. 지난 31라운드 파르마를 상대로 1대3에서 4대3 대역전승을 거둔 뒤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파르마 우디네세를 연파하더니 이어서 AS 로마까지 홈에서 잡아냈죠. 공격형 미드필더 페드로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공격수 난데주와 리코지아니스의 최근 활약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는 마리는 수비력은 물론 강력하고 정교한 오른발킥을 자랑하죠. 최근 3경기에서 중거리 슈팅으로만 2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15골을 기록 중인 페드로를 앞세운 팀 공격력이 최근 살아나고 있긴 한데 수비력이 뒷받침되지 않죠. 최근 5경기에서 8실점이에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크죠. 최다 득점 2위팀 나폴리가 어렵지 않게 강등권의 칼리아리를 공략할 거예요. 더군다나 나폴리 홈이죠. 나폴리는 올 시즌 현재 홈에서 11승 2무 3패 43득점에 17실점, 아주 좋은 성적이에요. 지난 2월 말 유로파리그 탈락 후에 리그에서 11경기 동안 8승 2무 1패예요. 유벤투스에게만 패했고 인터밀란과 사솔로와 비겼죠. 최근 나폴리 기사라면 홈에서 강등권 칼리아리에게 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1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나폴리가 4대1 완승 거뒀죠. 나폴리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는 사소올라 아탈란타의 경기죠. 사소올라의 최근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4연승이에요. 아주 거침없는 연승 행진이죠. 지난 라운드 삼프도리를 상대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베라르디의 집념의 오버헤드킥으로 승리했어요. 카프토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베라르디가 최근 공격을 이끌고 있죠. 부상 복귀 후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어요. 28라운드 인터밀란에게 2대1로 패한 뒤 4경기에서 4연승을 거두며 7득점, 2실점으로 경기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준수했으나 수비력 불안으로 승리를 놓치는 그런 사소올로였는데 최근 수비력이 안정감을 찾으며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죠. 원정팀 아탈란타입니다. 지난 라운드 볼로냐 상대로 화력 시위하며 5대0 완승 거뒀죠. 리그 최다 득점팀다운 공격력을 과시했어요. 자파타, 무리에, 마일로브스키 3명의 공격진이 유기적인 호흡으로 공격력을 완성시키고 있죠. 전력차가 큰 상황에서 상대 퇴장으로 또 여유로운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했어요. 32라운드 AS 로마의 경기에서는 원정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섰고 말리노브스키가 고젠스의 크로스를 잘라먹으며 앞서갔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후반 중반 고젠스가 경고노조로 퇴장당하며 수세에 몰렸어요. 그리고 무리엘이 19골, 사파타가 14골, 고젠스가 9골인데 이번 경기 못 나오죠. 일리치치가 6골, 말리노브스키가 6골, 득점력이 아주 높은 아탈란타입니다. 최근 사소올로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상승세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탈란타의 공격력을 사소올라가 막아내기에는 버겁죠. 맞대결 전적도 최근 5경기에서 19실점하면서 5패예요. 홈 맞대결 전적 역시 4연패 중이죠.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 리그 5인 모두인 아탈란타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소올로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우디네세와 유벤투스. 홈팀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 베네벤토 원정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골을 터뜨리며 4대2로 승리했죠. 경기 주도권은 홈팀 베네벤토가 지고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 우디네세가 골 결정력에서 앞섰죠. 로드리고의 공간 패스를 받은 몰리나의 선제골, 그리고 상대 수비 라인을 허무는 로드리고의 전진 패스가 아주 일품이었죠.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빠르고 곧은 전진 패스 혹은 로빙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페레이라가 프리롤에 가깝게 최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좌우 측면 활동 반경이 아주 넓어요. 팀 공격을 이끌고 있죠. 미드필드진을 통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지만 최전방에서 골을 해결해줄 해결사가 없어요. 로드리고가 8골로 최다 득점자죠. 원정팀 유벤투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어요. 상대의 저돌적인 공격 전술에 고전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죠. 역습의 위기를 많이 맞이했어요. 결국 문전에서 핸드볼 파울로 PK 내주면서 끌려갔죠. 후반 교체 투입된 모라타가 오른쪽 측면에서 감각적인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성공시키긴 했죠. 후반 호날두가 컨디션이 좀 올라오면서 공세를 펼치긴 했는데 이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피오란티나에게 막혔죠. 32라운드 파르마의 홈경기에서는 전력 차이만큼 일방적인 경기 펼치며 3대1 완승을 거뒀죠. 유벤투스는 최근 호날두가 리그 4경기 중에서 3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유벤투스가 지난 라운드 무승부를 거두며 주춤하고 있긴 한데 우디네세를 상대로는 뭐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디네세가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두며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유벤투스의 화려한 미드필더진을 넘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호날두를 앞세운 유벤투스의 날카로운 창이 우디네세를 손쉽게 뚫어낼 것 같죠. 지난 1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호날두의 멀티골로 유벤투스가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맞대결 전적도 유벤투스의 우세로 나오고 있죠. 우디네세의 유벤투스의 우세죠. 우디네세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삼프도리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프도리. 지난 라운드 사스올로 원정에서 사스올로에게 밀리면서 0대1로 패했어요. 퍼펙트 수비 라인을 세우며 사스올로의 공세를 대처했는데 박스 안에서 상대 베레디 집념에 오버헤드킥 내주며 실점했죠. 왼쪽 측면 양코가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이 양코가 측면을 돌파하다가 중앙 측면에서 활동하다가도 중앙의 공간이 비면은 안쪽으로 적절히 이동하면서 슈팅 찬스 박스 안에서 잘 잡아내더라고요. 중원에서 공격형으로 나서는 베레의 공격적인 운영 능력도 좋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칼라이렐라가 지난 라운드 부상으로 결장했는데 이번 라운드 역시 출전이 힘들어 보입니다. 공격 진영에서 댐스가르드, 케이타 등이 대체할 것으로 보이죠. 원정팀 AS 로마입니다. 최근 기세가 좋지 않죠. 유로파리그 병행하면서 시즌 말미에 오다 보니 이 선수단이 좀 지친 것 같아요. 토리노, 칼리아리 같은 강등권 팀들에게서도 원정에서 패하면서 체면을 구겼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경기에서 퇴장이 발생을 하기도 했어요. 시즌 초반에 벌어놨던 승점을 까먹고 있는 중이죠. 미드필더 베르투와 미키타리안의 득점력이 좋긴 한데 두 선수 모두 최근 부상에서 복귀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베르투는 또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주중 유로파리그 맨유 원정에서 6대2로 패했는데 핵심 중원정은 이 베르투가 허벅지 부상으로 전반 3분 만에 교체 아웃됐죠. 여기에 로페즈 골키퍼 페레스도 전반 부상으로 교체를 당해서 AS 로마는 진짜 여러 악재가 겹쳤습니다. 스쿼드의 무게감이나 객관적 전력에서 보면 AS 로마가 삼프도리의 한 수 위예요. 근데 AS 로마의 기세가 너무 안 좋죠. 유로파리그 병행하면서 체력적 이 선수단의 지친 기색이에요. 칼리아리, 토리노의 강등권 팀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최근 패했죠. 시즌 리그 원정 성적도 좋지 않아요. 5승 3무 8패, 23득점 33실점으로 12위에 머물러 있어요. 원정 성적은. 1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AS 로마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 펼치면서 제코의 골로 승리하긴 했는데 AS 로마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베레투 부상이 너무 커요. 그리고 로페즈 골키퍼, 페레스까지. 와, AS 로마가 이번 경기 잡아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 수원FC의 패, 2번 수원삼성의 승, 패, 3번 울산의 승, 4번 헬라스의 승, 무, 5번 크로톤의 패, 6번 AC밀란의 승, 7번 전북의 승, 무, 8번 인천의 무, 패, 9번 라치오의 승, 10번 볼로냐의 승, 무, 11번 나폴리의 승, 12번 사스올로의 패, 13번 우디네세의 패, 14번 삼프도리의 승, 무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S버프의 18회차 분석 및 최종픽 공유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19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